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갈렌 닉슨이란 미국 정치평론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케이스로 국제뉴스를 어떻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렌 닉슨은 네오콘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보다 훨씬 재앙으로 다가올 만한 게 타이완 파괴 계획이라는 바이든의 발언을 폭로한 언론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계획은 백악관 내부자가 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갈렌 닉슨은 린지 그레엄의 발언도 포스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타이완도 중공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저항할 것이란 발언입니다. 린지 그레엄의 TV 출연에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응원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모든 국제적 이벤트나 사건에는 다 징후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공, 이란 간의 진영 구도도 다 예전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는 1997년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바이든이 한 말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바이든은 나토가 계속 팽창을 추구할 경우 중공과 친구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인들이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웃으면서 잘들 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공을 친구로 삼는 게 잘 안되면 이란을 사귀려고 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씨가 됐습니다. 바이든이 당시 말했던 상황이 지금 한치도 틀림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내심 의도하는 바를 떠들어 말이 씨가 되는 이런 예언을 영어로는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합니다. 의도된 특정 발언을 함으로써 상상하던 정황을 현실화시키는 경우가 요즘 국제정세에는 제법 있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증거는 없다면서도 중공이 러시아와 무기 제공권을 논의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보를 띄우자 중공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키예프에 살상 무기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미국에게 중러 관계를 비판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렌 닉슨은 벤 게리슨의 카툰 한 장으로 현 국제정세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 세계를 3차 대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의 수법은 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라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귀신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하 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남의 나라 사정이란 냉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국인인 갈렌 닉슨도 바이든이 미국민의 세금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행태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도 아닌데 미국민의 복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키예프에 돈을 왜 퍼주느냐는 겁니다. 그는 키예프 정권의 성격을 사진 한 장으로 정의합니다. 말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키예프의 한 슈퍼마켓에서 찍힌 우크라이나군입니다. 나치 독일의 인시그니아는 물론이고 얼굴에 네오나치 문양으로 도배를 한 모습입니다.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가 실제로 있네 마네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갈렌 닉슨은 독일의 탈산업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이 올라프 숄츠, 아날레나 베어복 같은 대리인을 내세워 독일을 파괴하고 있는데 양떼 같은 독일인이 언제 반발에 일어날지가 관건이라는 포스팅을 리트윗했습니다. 독일의 석유 화학 산업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대표기업 바스프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개 공장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갈렌 닉슨은 미국의 타이완 파멸 계획 근거로 DCD, Data Center Dynamics.com의 보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2년 1월 6일자입니다. 중공이 침략할 경우 타이완은 브로큰 네스트, 깨진 둥지 정책에 따라 TSMC를 파괴해야 한다고 미국의 군사 논문이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학자들은 타이완이 초토화 정책을 채택해 중공의 침략 억제책으로 유사시 자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한 겁니다. 미국의 이런 계획은 일본 니케이가 미 육군 대학의 개간지 패러미터스를 입수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초토화 계획이 달린 패러미터스의 기사는 2021년 미 육군 대학에서 발행한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중공의 침공으로 TSMC가 파괴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삼성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SMC가 무력화되면 중공의 첨단 사업도 마비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페라미터스의 논문이 2021년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벌써 2년 전에 시나리오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날로 강대해지는 중공의 군사력에 직면해 미국의 무력 시위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분쟁에서 이기는 쪽은 중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공의 타이완 침공이 이루어지면 TSMC 파괴가 트리거되는 자동 메커니즘을 미국 학자들은 상정했습니다. 맥키니와 해리스라는 두 학자가 입안한 전략은 타이완 해협에 미 해군 함정을 배치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중공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미국이 군사적 능력을 억지력이라고 여기지 않고 TSMC 파괴 가능성을 억지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공이 미국의 타이완 TSMC 파괴 계획을 알고 있다면 빈 껍데기뿐인 타이완 공격을 무릅쓰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중공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타이완 통일 추구가 TSMC 때문만은 확실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무력 통일을 기도하더라도 TSMC가 탐나서 하는 것은 아니니 그리 알라고 말한 겁니다. 갈렌 닉슨은 타이완이 중공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시에 루머나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7,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은 입법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간의 논쟁도 치열합니다. 야당은 이 법이 평시에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해 오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타임즈는 일부 관찰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하면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하면 중공이 왜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매체 아르구멘트 팍트는 다는 아니지만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안에 의해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친 상태에서 포로로 잡혔을 경우 수요를 받았을 텐데 거기서 더러운 모스크바인의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를 더럽히지 않고 순혈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괴한 사고방식입니다. 저주받은 피로 더럽혀진 남편이 돌아가시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 상담사는 이혼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더라도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말라고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르보프의 한 연구소는 소위 더러운 유전자를 가려내는 DNA 테스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65,000 흐리브냐인데 테스트를 통과하면 순종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증서도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순혈주의는 아리아인의 순수를 주장한 나치 독일과 비슷합니다. 한편 전선에서 남편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 그대로 러시아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포로 교환 형식으로 돌아봐야 다시 전장에 대포밥으로 나갈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